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은하의 회전 속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나오듯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하를 말합니다. 우주에 있는 아주 방대한 크기의 은하죠. 네. 그래서 이 은하들이 아주 굉장히 천천히 이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너무 천천히 돌아서 우리 눈에는 마치 이제 이게 고정이 돼 있고 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굉장히 느린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마치 언뜻 보면은 이 은하를 보면 제가 전에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수소 원자의 실제 사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주위에 빛들이 돌고 있다라고 그랬죠. 제가 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빛들이 돌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 원자의 빛들이 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은하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점 하나하나가 사실은 항성이죠. 별, 태양과 같은 별들. 그 태양과 같은 별들이 뭐 이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이렇게 그 은하의 중심을 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진짜 원자에서 빛의 구름들이 돌듯 예, 은하의 중심을 항성들이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과학자들이 이 은하가 어떤 속도로 돌고 있는지 이 은하의 각각의 요 하얀 점들이 다 이제 항성이죠. 별들. 물론 이 별들 안에 우리의 이제 태양도 있습니다. 예, 이 태양이라는 그 하나의 그 큰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별들이 이 은하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빛 조각처럼 아주 자그마한 빛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게 은하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 은하가 돌고 있는데 이 각각의 이 별들의 이제 이 도는 속도를 측정해 봤어요. 예. 이 별들은 어떤 속도로 돌고 있나. 그래서 그 이론치가 있거든요. 이론.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론들을 계산해내서 예측값이 있다고 해요. 이론 예측값.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서 이 별들의 속도를 재보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이게. 이론치보다. 그래서 이거 왜 그렇지? 이 이론치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속도로 얘네들이 돌고 있네? 야, 이런 속도로 돌면 이게 튕겨져 나갈 텐데, 이게 버티질 못하는데, 이런 속도로 나가면 이렇게 해서 막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속도로 돌면서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 이 거리를 튕겨나가지 않고,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번이고 계속 이제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치 계산값이 혹시 틀렸나 하고 이론치 계산값을 다시 내고 해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훨씬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튕겨나가지도 않고 바깥으로.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도 뭔가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존재해서 그 물질이 얘를 당기고 있다. 이 물질 때문에 곡률이 훨씬 더
높아져서 얘의 빠른 속도를 버텨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물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암흑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이론치하고 실제 관측값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봐도 이 속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럼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엄청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얘네들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암흑 물질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아낸 방식, 제가 알아낸 우주의 법칙, 그리고 공률, 공간의 공률, 이런 걸로 하면 이게 설명이 돼요, 이게. 암흑 물질이 없어도 굳이 정확하게 이 속도로 돌고 있는 게 증명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제 이렇게 은하들이 이제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은하들이 돌 때, 이 바깥에 별들, 바깥에서 이제 도는 별들의 속도가 이게 너무 빠른 거라고요. 관측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개 이제 많은 수의 은하를 다 관측을 해봐도 이론 값으로 나온 이 속도와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외곽에서 돌고 있는 이 별들의 속도가.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하면서 관측을 뭐 여러 군데 해봤는데 다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나오는 속도하고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 태양, 뭐 지구 다리의 모습인데 이 태양 때문에 태양 주위에 공간이 이렇게 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구 때문에 지구 주위에 공간이 이렇게 휜다.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 물질 때문에 공간이 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공간이 먼저 휘어 있다예요. 공간을 이렇게 휘어 놓으면 이 휘어진 곳에 소립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원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뭐 천체 그다음에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예요, 반대. 제가 그렇게 이제 전에도 이렇게 이런 원들을 표시해서 잠깐 이제 여기 이제 공률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이런 거를 이렇게 위에서 본 모양, 위에서 봤을 때 예,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게 굉장히 공률이 큰 공간이 되는 거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공률이 점점 적어진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차원적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림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물질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휜 게 아니라 공간이 먼저 휘었다라는 얘기야. 공간을 이렇게 휘어 놓으면
이 휘어진 공간에 소립자도 만들어질 수 있고 원자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체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은하도 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이론과 기존의 이제 그 우주를 해석하는 이론과 제가 말씀드린 이론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런 공간을 휘어 놓으면 이 휘어진 곳으로 소립자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태양, 천체가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진다. 이 휘어진 공간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기존의 해석 방식은 이 천체 때문에 공간이 휘었다라는 완전히 이제 거꾸로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산치하고 실제값하고 안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해석은 이걸 물질, 질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 정도의 질량이기 때문에 곡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 어떤 곡률이 나온다. 어떤 이런 곡률이 나오는데, 예? 이런 곡률이 나오는데 여기에 태양이 있다면 속도는 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론 값이 실제값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실제값은 한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상하다. 이게 이 정도 속도로 하면은 이게 튕겨져 나갈 텐데, 얘네들이. 어떻게 얘네들이 버티고 있지? 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 여기에, 보이지 않는 뭔가 물질이 있어서, 훨씬 더 큰 곡률에, 힘이 작용하는가 보다 하고 여기다가 블랙,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한 거예요. 암흑 물질이 있어야 된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게 안 튕겨 나간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한 거죠. 기존의 이론에.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암흑 물질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나의 공식대로 하면 이게 정상인 속도다. 이게 정상인 속도가 맞아. 너희들이 지금 재고 있는 이론성으로 나와 있는 이 속도는 이거를 물질로 질량을 가지고 그 질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곡률이 만들어진다라고 거꾸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지. 이 곡률이 우선이다. 공간의 곡률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 곡률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별의 패턴이 마치 원자 안에서 빛들이 돌아다니는 패턴하고 똑같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속도가 맞다 이 속도가. 그래서 이 뭐 공식은 복잡하니까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A라는 공간은 그 원형을 이루고 있죠. 거의. 그죠? 예, 잘 보시면 이렇게 D가 B 지역서부터 시작하죠. 예. 그래서 A라는 공간에서는 이 촘촘히 있는 거야. 말하자면 요 공간에서는 별들이 촘촘히 있다고요. 그리고 B 구역서부터는 이게 촘촘히 있지 않고 어떤 띠를 이루면서 중간중간 이제 비어 있는 공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촘촘히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 속도가 그대로 이렇게 같은
똑같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이 A 구간의 속도가 뭐냐,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가 있다. 예? 여기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요 다음에는 두 개가 있어야 같은 속도로 돈다고요.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네들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자 안에 빛이 도는 것처럼 이 템포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얘가 여기 하나 있다면 여기에는 두 개가 있어야 같은 템포로 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네 개가 있어야 한 바퀴를 같이 돌고요. 예. 이렇게 그 곡률에 따라서 그 개수가 정확히 다 있으면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네들도 다 한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네 개가 다 한 바퀴씩 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이 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간 안에 빛들이 빠지지 않고 그 곡률에 해당되는 빛들이 다 차 있으면 같이 돌아요. 같이. 시계 바늘 마냥 얘가 이만큼 돌면 여기 있는 애도 이만큼 돈다고요. 여기 있는 애들도 이만큼 돌고. 이해하셨어요? 이게 각속도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각도로 돈다. 이게 다 채워져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안에 빛들이 다 채워져 있을 때는 여기 있는 빛이 이만큼 돌면 얘도 여기 있는 빛들도 이만큼 돌고 여기 있는 빛들도 이만큼 돌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만큼 돌고 다 같은 각도로 돌아요. 다 채워져 있을 때는. 그래서 마치 시계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같이 움직인다고 얘네들이. 같은 각도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구의 형태를 띄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빼곡이 이 안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의 별들이 빼곡이 차 있다는 얘기는 다 같은, 그러니까 곡률에 따른 개수가 다 빼곡이 차 있다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여기에 두 개가 있다면 여기 이 공간에는 8개가 있고 이 공간에는 16개가 있고 이 공간에는 24개가 있고 이 공간에는 32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곡률에 따라서 있어야 될 수가 다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같이 도는 현상이 일어나요. 똑같이 돌아요. 그래서 각속도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속도라는 건 뭐냐면 각속도가 아니라요. 각속도는 같죠. 근데 이, 이 겉보기 속도를 말하는 거야. 겉보기 속도.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 돌 때 얘는 이만큼 돌기 때문에 겉보기 속도. 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거리. 예? 미터.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이만큼 돌았으니까 얘가 이 겉보기 속도는 엄청 빠른 거죠. 그죠? 이동 거리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각속도는 같은데 같은 각도를 돌았지만 얘는 요만큼 돌았고 거리가 짧잖아요. 얘는. 그죠? 그리고 얘는 거리가 엄청 길고, 그래서 그 겉보기 속도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각속도와 이 겉보기 속도, 실제 속도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분리되기 시작할 때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리되기 시작할 때서부터.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하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여기에 만약에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돌다가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24지역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고 쳐보자고요. 예? 그래서 24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12개밖에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 12개밖에 안 채워진다. 예? 빛이 12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의 그 속도가, 각 속도가 반으로 줄어요. 24개가 온전히 있으면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네들이 한 바퀴 돌 때 얘네들도 한 바퀴 도는데 이게 12개밖에 없다 여기에. 그러면 얘네들이 한 바퀴 돌 때 얘네들은 반 바퀴밖에 못 돈다고요. 그런 차이가 나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어들 때, 개수가 줄어들 때, 이렇게 개수가 줄어들 때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서부터. 예,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 지역처럼 이렇게 빼곡하게 그 곡률에 따라서 그 개수가 다 채워지면 같은 각속도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B 지역서부터는 개수가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 비해서 다 안 채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들이 이렇게 다 안 채워졌을 때는 이렇게 이제 띠 현상을 이제 일으키면서 중간중간 비어 있는 곳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됐죠. 4개. 이렇게 이제 그 분류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게 속도가 이제 틀려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속도가 이제 올라가다가 같은 속도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의 과학자들은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게 이렇게 기존의 이론이에요. 기존의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제 이렇게 낮아지는 그거는 이제 이걸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질량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현재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제 관측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제 너무 크니까 이 차이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해서 이제 여기에 암흑 물질이 뭔가가 있어서 얘가 이제 땡겨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높더라도 튕겨나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이 공간의 곡률로 설명을 하면 똑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줄어들어도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2개가 이제 만약에 있어요. 예, 2개가. 근데 요 각속도하고 맞으려면 여기에는 이제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개. 쉽게 예를 들리자면 예? 4개가 있어야 얘 속도와 얘 속도가 같아지겠죠. 그죠? 그 대신 겉보기 속도는 얘가 2배나 빠르겠죠. 각속도는 같지만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2개밖에 이제 없다고 치자고요. 예. 이렇게 2개밖에 없을 때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개수가. 예. 여기 2개 있는데 여기도 2개 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예? 4개가 있다면 각 속도가 같아서 이만큼 도는데 4개 있을 때는 2개 있을 때는 얘가 요만큼밖에 못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의 겉보기 속도는 같다고요. 이해하셨죠? 각 속도는 반밖에 안 되지만 겉보기 속도는 같게 된다고요.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이 곡률로 계산을 하면 이게 속도가 같다라는 게 맞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네들의 그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 안쪽의 공간 A라는 공간과 B 공간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A라는 공간은 곡률에 따라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그란 원형을 형성하면서 같이 돈다고요, 얘네들은. 근데 B라는 공간은 숫자가 계속 늘지 않고 숫자가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만약에 하나가 있다면 그 다음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8개가 있고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이 안쪽의 공간은. 예? 그래서 이게 꽉 차면서 돌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갈라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 하나가 두 개가 있다면 여기도 두 개가 있고 여기도 두 개가 있고 여기도 두 개가 있고 여기도 두 개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안쪽처럼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더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그 숫자를 유지해서 만약에 이렇게 띠 모양이 되면 이 속도는 같다. 각 속도는 느려지지만 겉보기 속도는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이론대로 하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암흑물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안쪽에 A라는 데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있어서 얘네들의 높은 속도를 커버할 수 있는 높은 속도라도 튕겨져 나가지 않게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암흑물질이 있다라고 이론을 이제 세워놨다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곡률로 곡률로 생각하면 이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빠르더라도 이 곡률에 의해서 이 템포가 맞기 때문에 절대로 튕겨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예, 오늘도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인데 기존의 이제 은하의 회전 속도에서 그 과학자들이 골치 아파하는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해석이 안 되니까 기존의 이론 갖고는 이게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튕겨 나가지도 않고 왜 이 속도로 돌고 있지? 여기 뭔가 있네. 응? 그냥 암흑 물질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응? 근데 이런 식으로 저의 이론대로 이 곡률이라는 걸 도입해서 이 공간이 원래 먼저 휘어 있고 이 위에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물질 때문에 공간이 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론을 세우다 보면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냥 아무 물질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공간이 먼저 휘었다. 물질 때문에 공간이 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공간을 휘는 게 우리 의식의 힘이다.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공간을 쭈그러뜨려서 곡률을 만들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